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 13번입니다. 키워드 13번은요,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입니다. 자, 사장의 인본주의에서 요 바로 전 키워드에서 우리는 누구를 했죠? 매슬로우를 했죠? 예, 요번에는 인본주의 학자 로저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는요, 최근에 10년 동안 열문항, 그러니까 한 회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왔다라는 건데,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22회, 18회를 보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17회 때는 안 나왔지만, 예, 13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 로저스가 나오면 한 회에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여기 출제 예상은 23회 뭐 1.4니까 두 문제도 나올 수 있다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로저스의 이론을 현상학 이론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상학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현상학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주관적 경험이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바로 인간은 객관적 현실이 있고 객관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주관적 현실을 산다. 그러니까 바로 개인이 세계를 지각하고 해석한 결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주관적 현실을 산다. 이게 바로 현상학 이론의 특징입니다. 예, 현상학을 뭐 더 자세히 뭐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상학 이론하면, 아, 칼 로저스는 인간은 주관적 현실을 경험하는 주관적인 존재로 봤구나,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간의 삶은 경험에 따라 각 개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갈게요. 앞에서 매슬로우도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죠. 매슬로우가 단계를 제시한 건 욕구 위계 단계이지 발달 단계는 아니잖아요. 로저스 역시 매슬로우와 같이 인본주의자인데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메모를 해주셔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인간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따라 자신을 becoming, 되어가는 존재, 만들어가는 존재이지 딱 어느 단계 뭐 발달시키고 어느 단계 뭐 발달시키고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다,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자인 매슬로우, 로저스 둘 다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본주의자인 로저스는 행동주의에 대해서는 인간을 너무 기계론적으로 봤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해서는 인간을 무의식의 포로, 과거의 포로, 너무 이렇게 인간을 수동적으로 봤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연관해서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추가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상학 이론의 특징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인간 행동의 근원을 자기 실현의 욕구로 봤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자기 실현이라는 말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가장 윗단계에 있었고요. 제가 말했죠. 로저스 역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인간의 행동하는 바로 동기, 근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저스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매슬로우와 같이 인본주의자로 중요시했지만 이거를 자기 실현의 욕구를 로저스다운 용어로 바꾼 게 바로 인간은 뭐다?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완전히 기능한다라는 거. fully function,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저스에게 있어서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인간은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fully functioning person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 좀 잡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상학 이론의 주요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본다면, 현상학적 장, 자기, 통합된 유기체, 자기 실현 경향성, 이런 게 있거든요. 요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입니다. 현상학적 장, 경험적 세계를 말하면 같은 현상이라도 이를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누구마다? 사람마다. 왜?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현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누구마다, 사람마다 꼭 잡으셔야 돼요. 그걸 현상학적 장. 그 다음에요, 로저스는 누구보다도 셀프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에고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셀프를 아주 중요시했던 학자가 있었죠.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융이 있었잖아요. 셀프가
똑같은 셀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융이 말하는 건 저 수면 아래 심층에 있는 셀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 셀프는 그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식, 현재 자신을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상학 이론에 있어서의 이 자기라는 건 크게 아이와 미로 나눕니다. 이 미가 아이와 미는, 아이는 나는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미는 사람들은 나를 뭐뭐라고 해. 예. 그리고 우리 뭐 주격, 목적격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셀프 안에는 나는 있고 또 미. 그래서 이제 이 셀프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속적인 인식,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개인의 믿음, 그 개인의 개념, 이거를 얘기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로저스가 강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저스는 인간을 통합된 유기체로 봅니다. 인간의 사상, 행동, 신체의 존재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통합된 존재로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았다? 통합된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뭐 생각만, 행동만 이게 아니라 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전인적인 존재로서 통합된,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봐라. 인간을 분절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건 앞서서 정신역동가 중에 누구도 그랬습니까? 예, 엘버트 아들러도 그랬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기실현 경향성. 자, 이 자기실현 경향성은 앞서서 누구도 강조했습니까? 매슬로우도 강조했지요.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이 지닌 모든 능력을 개발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기실현 경향성은 선천적이다. 그리고 누구나 갖는 보편적이다. 그러면서 자기실현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은 소수다 했지만, 로저스 역시 인간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자기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같은 인본주의자로 같은 입장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앞서서 배운 다른 학자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시험에서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나? 놓치고 있었다면 좀 같이 필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로저스는 인간의 자기실현 경향을 강조하면서 로저스다운 용어로 그걸 뭐라고 했다 그랬죠?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예, fully function. 그래서 완전히 완벽주의 같은 게 아니라 충분히 내 안에 잠재 역량을 인생에서, 전체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에 나를 개방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되어가는 존재, 계속 ing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되어가는 존재, be가 아니라 becoming한 존재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실현의 경향성을 가진 인간의 자기실현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누가 썼다고요? 로저스가요. 그러니까 속뜻은 자기실현하고 같은 거라 하더라도 매슬로우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로저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면서 자기를 완벽히 이해하고 경험을 풍부한 방향으로 이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완전히 기능한다라는 것은 자기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쉬운 것 같지만 그 진정한 자기가 된다라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더구나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이 그 어떤 그 부모가 기대하는 나, 그리고 그렇게 효도하고 그렇게 만들어질 때 내가 아주 효자인 것 같고 그런 어떤 게 너무 강한 그런 문화에서는 로저스가 말하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좀 실존적인 얘기거든요.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지만 던져진 피투성에서 타자의 욕망을 채워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물어보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하면서 기토하는 존재로 내가 진정한 나로 되어가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되게 좀 실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꼭 같이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매슬로우의 자기 실현한 인간의 특징을 매슬로우가 한 15가지로 정리했고 그것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도 우리 확인했죠. 근데 여기서도 로저스가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을 연구했는데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의 특징이 로저스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게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이 문장 안에 파묻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묻힌 걸 이렇게 딱 떼어내서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문장입니다.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첫 번째, 실존적인 삶을 살며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창조성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5가지가 로저스가 말하는 fully functioning,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시험 문제에 로저스의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라 하고 조합형 기억, 니은, 디귿, 리을하고 누구 걸 넣어놓을 수 있죠? 매슬로우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사실 진짜 공부는 그 둘 다를 깊이 봐야 되지만 이게 수험 공부다 보니까 좀 팁을 알려드린다면 15개를 깨알같이 외우긴 어렵잖아요. 매슬로우에. 그러면 이 5가지를 정확히 외우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변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결국 오지선다형은 변별력 싸움이니까. 그래서 바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외우셔라. 자, 볼게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잠재력을 완전히 기능하면서 살아가나? 첫 번째,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상당히 방어적이죠. 우리 교육 문화 자체가 좀 그러잖아요. 방어하고 안 다치고 그럴수록 더 손해 안 보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 로저스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에 나를 개방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난 거기서도 배울 수 있는 존재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실존적인 삶. 말 그대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주체가 되는 삶.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데 던져진 그 상태, 피투 상태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물으면서 내가 기꺼이 나라는 존재가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어떻게 커야 네가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야. 여기 프레임에 끼지 않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실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유기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창조성, 그 다음에 자신의 선택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 좀 다른 방식으로 사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이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특징, 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수험 공부여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제대로 곱씹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진짜 공부예요. 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경험한 사람이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요, 의미 있는 타인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부모겠죠. 근데 어떤 관심을, 부모 중에 자녀에게 관심 없는 부모는 특별히 이상한 경우 말고는 관심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떤 관심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로저스의 입장입니다. 자, 조건적인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적인 관심이에요. 예, 여기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라 그래서 부모가 훈육을 안 하고 다 네 맘대로 해, 그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필요한 훈육은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조건적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쉽게 풀어서 너가 몇 점 받아오면 더 뭐뭐 해줄게. 네가 뭐 어디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면 뭐뭐 해줄게. 이런 어떤 것들, 네가 적어도 뭐는 돼야 뭐뭐 해줄게. 이런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라는 게 로저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속뜻은 뭐냐면 너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런데 괜찮아. 중요한 건 경험이 네 인생의 스승이 될 거야. 그걸 통해서 네가 배울 수 있다면 넌 여전히 너로서 괜찮은 존재야. 이런 게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로저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저스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죠?
조건적 관심이 아니라 무조건적. 예,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말뜻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적 관심이라 그래서 훈육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로서 성장 과정에 필요한 훈육은 건강한 훈육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오해 없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칼 로저스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5가지 특징 외우시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했어요. 자, 현상학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해 주는 함의가 있는데요. 원조 관계에서 그러니까 로저스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로저스는 기법을 아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말 성장시키는 건 기법, 테크닉, 기술, 스킬 이거보다는 기법보다는 관계다.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은 성장한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상담자도 촉진적 관계라 그래서 내담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원조 관계에서 바로 좋은 관계, 촉진적 관계란 비위협적인 환경, 비심판적인 태도, 공감, 진실성, 가짜말 안 하고 좋은 말만 그냥 가짜로 하고 그게 아니라 진실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강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저스는 기법은 안 중요해 이건 아니지만 기법보다는 뭐다? 관계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뭐다? 관계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다? 칼 로저스의 입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온 요것들 뭐 진실성, 일치성 이런 거 같은 맥락이고요. 로저스가 강조한 이것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저스의 이론을 비지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이 용어 잡으세요.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라고도 하지만 로저스는 상담학에서 아주 중요한 학자인데, 그때 로저스의 모델을 클라이언트 중심, 치료자 중심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중심, 그 다음에 지시적 치료가 아니라 비지시적 상담, 비지시적 치료, 이 외에도 로저스의 상담을 인간 중심 상담, 공감적 상담 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메모하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칼 로저스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로저스 부분에서 이제 기출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저스 기출문장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주제어로 소주제를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자기 실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1번, 2번, 7번, 8번 1번, 2번, 7번, 8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자기 실현한 사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14번, 19번, 21번, 14번, 19번, 21번 네, 그 다음에 24번, 30번 예, 이게 바로 로저스가 말하는 자기 실현한 인간, 로저스의 용어로 뭐죠?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2회부터 지금 22회까지인데 로저스와 관련된 출제 지문들을 봤더니 이렇게 자기 실현 경향이나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걸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볼게요. 최근 거 로저스는 자기 실현 경향성의 개념을 제시했다. 로저스는 자기 실현을 완성한 사람의 특성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이다. 또 이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이다는 여기 8회 8회 그다음에 19회 연이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17회 봐도 인본주의 이론 로저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런 것들. 그다음에 5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아까 5가지 특징.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개방적인 사람, 자기에 대한 신뢰를 하는 사람,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다음에 하나 여기 빠졌네요. 실존적인 사람. 예, 그래서 그 5가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저스에서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자기 실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로저스와 관련해서는요, 로저스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관계 중심이다 그랬잖아요. 기법
기법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중심과 관련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3번, 11번, 12번 제가 좀 같이 볼게요. 3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15, 16, 17, 15, 16, 17,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23, 26, 23, 26, 그 다음에 29, 32, 29, 32. 예, 요것들이 다 로저스에서 지금 나온 것들을 봤더니 어떤 내용들이냐면 관계 중심,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다 보진 않겠지만 자, 보세요.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 긍정적,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수용, 공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죠. 공감, 비지시적 상담, 원조 관계에서의 비심판적 태도 뭐 이런 것들, 자기결정, 예, 이런 것들. 로저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반복적으로 나오죠. 조건적 하면은 틀린 겁니다. 비심판적 태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것들도 같이 보시는데 자기결정,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렇게 로저스 하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렇게 여러 회차에 걸쳐서 시험 문제에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관계와 관련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 자기결정, 비심판적 태도 이런 것들 묶어내셔야 되는 거죠. 예, 기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게 현상학적 주관성이잖아요. 현상학 주관성이잖아요. 4번, 6번, 9번, 25번, 28번, 4번, 6번, 9번, 25번, 28번. 예, 요것들 이제 제가 번호로 말하니까 되도록 같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제 책은 좀 지저분해요. 색깔 펜으로 이렇게 다 같은 맥락의 소주제들은 칠해 놓거든요. 그게 이제 기출의 흐름을 봤더니 기출 문장을 체크해 봤더니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구나. 이걸 찾아보는 거고 그중에 이 문장은 왜 이렇게 낯설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로저스가 얘기하는 현상학, 주관적 경험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주관적 경험, 지금 계속 주관적 경험 나오고 있죠. 주관적 경험, 예, 그 다음에 주관적 경험. 예,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로저스에서는 현상학의 뜻, 인간은 객관적 존재, 객관적 경험을 하는 객관적 현실을 사는 게 아니로구나라는 게 얼마나 강조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소주제로 잡은 게 로저스의 인간관입니다. 로저스의 인간관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행동주의 같이 기계론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 같이 뭐 과거의 포로 뭐 이런 존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관 5번, 10번, 13번, 5번, 10번, 13번, 18번, 22번, 18번, 22번, 예, 그 다음에 27번, 28번. 예, 로저스의 인간관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인간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다. 5번. 그 다음에 10번 보면은 인간을 통합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건 인본주의가 인간은 선하다라는 출발을 갖는 건 메슬로우와 같죠. 그 다음에 인간을 한목적적이고 건설적인 존재로 봤다. 같은 표현이죠. 인간이 병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적지향적 존재고 건설지향적 존재다라는 거죠. 로저스의 인본주의는 인간 본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로저스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다? 분절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보았다라는 거. 27번, 28번 주관적 경향, 긍정적 존재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소주제어로 이렇게 같이 뽑아보시면 로저스 하면 이런 지문들, 이런 개념들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일단은 지금 기출문장 체크까지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스텝 2로 가서 로저스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대표 기출 한번 볼게요. 22회 문제입니다. 로저스의 이론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개인의 잠재적 실현을 위하여 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확 보이셔야 돼요. 예,
잠재적 실현 맞아요. 근데 뭐죠? 긍정적 관심도 맞아요. 그러나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건 로저스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나머지 맞는 거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기 실현을 완성한 사람의 특성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예, 그래서 제가 자기 실현을 매슬로우도 강조했지만 로저스는 로저스의 용어로 뭐라 그랬다?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고 얘기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교재에 따라서는요, fully를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3번,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거는 뭐 아까 우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사적인 경험 세계에 인간은 주관적 경험을 하는 존재이지 객관적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다.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꼭 보시고요. 이번에 관련 기출로요. 예, 19회 쪽수 넘겨서 19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로저스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1번, 개입 과정에서 상담가의 진실성 및 인치성을 강조했다. 맞았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고 하였다. 맞았죠. 3번, 인간을 보편적, 객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 여기 완전히 틀린 거 아시겠죠? 예, 바로 인간이 객관적 경험 아니고 뭐죠?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객관적 아닌 거죠. 4번,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수용 맞았고요. 5번, 인간 본성이 지닌 낙관적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로저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들이 시험에서 선호하는지 이쯤에서 좀 보이시면 대단히 기쁜 일이죠. 자, 이번에는 14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성격 특성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제가 로저스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5가지 특성을 얘기했고요. 이것 정도를 외우셔야 매슬로우하고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랬죠. 창조성 있었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 지금 여기서 내가 던져진 존재이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그걸 향해 나를 만들어가는 기토하는 존재. 뭐 실존적인 삶. 그 다음에 선택과 행동의 자유의지 나왔죠. 하나 더 있었죠. 자신에 대한 뭐죠? 자신이라는 유기체에 대한 뭐죠? 신뢰가 하나 더 추가돼야죠.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서 매슬로우랑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게 공부하세요. 자, 이번에는 10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의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라 그랬어요. 로저스의 인간관 옳지 않은 것 1번, 성격 발달은 주로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로저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분명히 앞에서 배웠죠. 로저스는 자아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시한 학자죠? 자기를 중요시한 학자죠. 그래서 자아가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셀프를 아까 뭐라 그랬죠? 뭐와 뭐로 나눴다 그랬죠? I와 me로 나눴고요. 우리 자신은 유기체 통합적인 존재다 하면서 한 개인이 사상, 행동, 실체, 존재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를 얘기하면서 셀프의 개념으로 인간을 강조했지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1번. 나머지 맞는 거 빠르게 보겠습니다. 로저스가 주장한 원조관계의 본질은 상담치료의 기본이 된다.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저스는 상담학 책에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 관계를 말할 때, 원조관계, 촉진적 관계 말할 때 바로 로저스가 말하는 긍정적 관심,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 수용, 자기결정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인간을 통합된 유기체로 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중요시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뭐죠? 현상화. 다른 말로 또 바꿔볼까요? 주관적 현실을 사는 주관적 경험을 하는 인간. 예, 이런 식으로 자꾸 관련 어들을 쫙쫙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신은 사회복지 실천과 조화를 이룬다. 예, 이 문장은 뭐냐면 우리가 행동주의는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사회복지 실천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기계론적 입장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러나 로저스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신 같은 건 사회복지가 갖는 철학과 조화를 이룬다라는 입장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거 어찌 보면
로저스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았는데 실제 정답률은 43%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로저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자아, 에고가 아니라 셀프다라는 걸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 훈련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훈련 첫 번째 뭐죠? 왜 틀렸나이죠? 볼게요. 로저스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공헌했다. 말도 안 되죠. 로저스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로저스의 입장은 인간은 되어가고 만들어지는 내가 나를 형성해가는 존재이지 1단계 얘가 무슨 단계 이렇게 규정하는 거 이거 의미 없다. 이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다. 2번 성격 발달은 주로 자아를 중심으로 아니죠. 로저스는 셀프를 중심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3번 현상학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특정한 성격 유형을 갖고 태어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배운 학자 중에 융 같은 경우는요. 성격의 유형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선천적 선호 경향을 갖고 태어난다고 봐요. 예컨대 누구는 감각보다는 직관, 누구보다는 사고보다는 감정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선천적 선호 경향이라고 본 융과 달리 로저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 유형 그런 거 본래 타고나는 거 없다. 그런 거 아니다.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형성한다. becoming. 형성되어가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결이 달라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로저스 이론의 주요 개념 중 통합된 유기체란 주관적 경험의 세계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로저스 이론의 주요 개념 중 통합된 유기체란 주관적 경험이다라고 했는데 얼핏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통합된 유기체도 말했지 주관적 경험도 말했지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뭐를 말한다 하면 이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죠. 주관적 경험의 세계는 통합된 유기체가 아니라 현상학적 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정확히 봐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로저스 동네에 나올 단어 다 나왔는데 뭐가 틀린 거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문맥이 정확히 맞나 봐야죠. 자, 그 다음에 5번 로저스 이론 인간의 무의식적 과정을 중요시했다? 아니죠. 무의식적 과정에는 별다른 관심. 오히려 제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포로 과거의 포로 이런 것들을 거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6번 로저스 이론은 상담사의 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아니요. 상담 중에는요. 지시적인 상담도 있어요. 근데 로저스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비지시적 상담,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요 단어들 외워주세요. 로저스 상담을 칭하는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비지시적이다. 예. 왜냐하면 인간은 그 안에 성장의 씨앗을 갖고 있고 스스로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시한다고 그걸 따르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자가 아니라 누구 중심?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예, 요 단어들은 다 외우실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자, 더 남았네요. 7번 로저스 이론은 인간의 객관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아니죠. 주관적 경험 너무나 많이 강조했죠. 8번 현상학 이론은 기본적인 인간 본성에 대해 악한 측면을 강조하는 성악설이 아니라 인간은 악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인간은 어때요? 악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선한 존재다라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로저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틀린 문장 찾기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로저스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얘기들을 조금 하냐면 선생님 로저스의 인본주의는 강의를 들을 땐 참 좋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딱 이렇게 개념어들이 잘 안 잡혀요.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돼요. 뭐의 3요소 이런 걸 제시한 학자는 아니고 기법을 프로이드 같이 전이 자유현상 막 이런 기법을 제시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이 익숙해지면 로저스는 들을 땐 좋은데 외울 게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주관적인 경험, 비지시적인
것, 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로저스다운 용어이고 로저스의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거 강조했고요. 자, 이번에는 로저스와 관련해서 가로놓기 하겠습니다. 로저스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기법이 아니라 뭐라 그랬다? 원조관계.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책은 촉진적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로저스의 심리학적 문제는 자기 개념과 뭐뭇의 불일치, 바로 주관적 경험의 불일치예요. 예, 그래서 주관적 경험, 예, 요 얘기 조금 할게요.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는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로저스는 자기 셀프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는 이 셀프, 자기 개념 안에는 나는도 있고 나를도 있는데, 이 나라는 자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나가 있고, 근데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현실, 자 보세요. 되고자 하는, 되어가고자 하는 나와 실제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는 내가 갭이 너무 크면 불일치가 큰 거죠. 근데 되고자 하는 나와 그 다음에 실제 내 주관적 경험이 일치하면 갭이 적죠. 어떨수록 불일치가 더 큰 거예요. 이 차이가 클수록이죠. 되고자 하는 나와 현실에 경험하는 내가 차이가 클수록 불일치가 크다. 그걸 바로 뭐라 그랬다? 그럴 때, 그 불일치가 많을 때 심리적 문제, 그걸 바로 부적응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로저스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부적응한 상태가 된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나, 셀프와 되고자 하는 나와 실제 주관적 현실에서 경험하는 내가 갭이 클수록, 불일치가 클수록 뭐가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죠. 부적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부적응에서 적응으로 가려면 되고자 하는 나와 실제 내 경험의 일치성을 높이고 이 갭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로저스가 말하는 땡땡땡은 주체로서의 나와 개체로서의 나의 특징을 자각하여 구성한 것이다. 주체로서의 나, 나는 아이죠. 개체로서의 나, 사람들은 나를, 이게 뭐예요? 셀프죠. 자기는 이죠. 자기. 에고가 아니에요. 자, 4번, 땡땡땡은 자기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로저스의 자기 실현. 을 되고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fully functioning person, 뭐예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예, 로저스의 용어가 뭐 프로이드 같이 전이, 역전이 이런 식으로 보다는 조금 그 단어가 이렇게 형용사랑 같이 가죠. 완전히, 형용사나 부사가 좀 같이 가잖아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저스 특유의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5번, 인간은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뭐를 갖고 있다? 자기 실현, 뒤에 말 뭐예요? 경향성. 자기 실현에 뭘 갖는다? 경향성을 갖는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요 정도는 꼭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치료기법보다는 원조관계라고 했을 때 그 원조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기 결정, 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있는 그대로의 수용, 상담사의 일관성과 진실성,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도 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저스에서 이제 옳은지 그른지 OX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저스 이론은 개입 과정에서 상담가의 진실성과 일치성을 강조한다. 맞았죠? 예. 그래서 뭐 일치성은 그런 거예요. 상담자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 로저스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객관적 현실만 존재한다. X이죠. 주관적 현실, 주관적 경험. 3번, 로저스는 공감과 지시적인 상담을 강조한다. X이죠. 공감은 맞지만 비지시적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로저스는 인간을 통합적 존재로 규정했다. 맞죠. 하나의 통합적 유기체, 생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 그 다음에 정서, 신체, 이런 통합적 유기체. 그 다음에 현상학 이론에서는 상담가가 클라이언트의 표현, 행동, 감정, 사고방식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틀린 거 금방 찾아야 되죠. 뭐죠? 객관적으로 평가. 이게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중요하게 로저스가 본 건 관계이고, 내담자는 전문가 중심으로 객관적인 어떤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가는 내담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라 그랬죠? 비심판적 태도. 비심판적 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가 나를 심판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뭐만 올라오죠? 방어만 올라오죠. 뭐만 올라온다고요? 방어만. 자, 그거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6번 볼게요. 로저스에 의하면 미리 정해진 성격 발달 패턴은 없으며 삶의 경험에 따라 각 개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이거 되게 로저스를 잘 표현한 문장이에요. 미리 정해진 성격 발달의 패턴은 없다. 그러니까 발달 단계 같은 거 제시하지 않았고요. 삶의 경험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기본서 보시면 잠깐 설명드리는데 실제 로저스가 그러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이 이제 자기답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경험한 사람이다. 맞았죠. 예, 그래서 로저스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하나의 로저스다운 고유 명칭인 게 안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도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로저스다운 고유한 명칭인 게 안 보이는 거죠. 수험 공부를 했다라는 건 로저스를 배웠다면 이 문장 안에서 이런 단어가 로저스다운 용어로 딱딱 눈에 보여져야지 변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키워드 13번 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의식적으로 메슬로우하고도 얘기를 하고 프로이트하고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에 조금 습관이 되도록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